요즘 들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두 존재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나도 모르게 비교당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경쟁이라는 아주 익숙한 풍경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천천히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경제 뉴스를 훑어볼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두 개의 이름이 있죠. 네,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또 화려한 무대 위에서 우리는 늘 이 두 기업을 서로의 심장을 향해 칼끝을 겨눈 채 마주선 모습으로 기억해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늘 보던 각도가 아니라 조금 다른 쪽에서 아주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익숙한 방식은 언제나 경쟁이라는 단어 하나였습니다. 마치 단 하나의 우승컵을 놓고 평생을 다투는 두 명의 위대한 운동선수처럼 말이죠. 한쪽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신기록을 세웠다는 뉴스가 나오면 모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한쪽의 반응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신기하게도 다른 쪽은 그 기록을 훌쩍 뛰어넘기 위한 또 다른 기술을 발표하곤 했죠. 또 한쪽이 시장 점유율을 1%더 차지했다는 속보가 뜨면 다른 한쪽의 주가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한쪽이 무언가를 얻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만큼을 잃어야만 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거대한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쉽고 또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주 거대하고 누구도 그 끝이 어디인지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이 경기장 전체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불리는 거대한 해일이었죠.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등장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건 경기장 안에서 누가 더 빨리 뛰고 누가 더 높이 뛰는가 하는 경쟁이 아니라 이 선수들이 서 있는 딴의 모양 자체를, 그리고 게임의 규칙 그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거대한 지각 변동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아주 기묘하고 또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서로를 밀어내고 꺾으려 했던 두 라이벌이 갑자기 똑같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거대 기술 기업들이 HBM이라는 부품을 제발 좀 팔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AI의 상상도 못할 연산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D램을 마치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아주 높이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라는 거대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핵심 중의 핵심 부품인 셈이죠. 정말 말 그대로 두 회사 모두에게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지금은 주문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생산 계획까지 이미 모두 꽉 찼습니다. 이런 행복한 비명이 두 회사의 실적 발표회에서 거의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이한 상황을 두고 슈퍼을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물건을 공급하는 을의 입장이긴 한데 그들이 없으면 AI 혁명 자체가 멈춰서기 때문에 돈을 쏴들고 찾아온 갑들이 오히려 줄을 서서 제발 물건을 좀 내어달라고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한쪽이 웃으면 다른 쪽은 울어야 하는 게 라이벌의 숙명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워온 두 경쟁자가 동시에 이렇게나 환하게 웃고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잠시 시간을 아주 멀리 뒤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만 합니다. 2000년대 초반 IMF 외환위기의 깊은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절로 말입니다.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있기 전 현대 하이닉스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수조 원의 빚더미에 올라서 그 무게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었죠. 뉴스는 연일 회사의 위기를 보도했고 국가 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말 높았습니다.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겨우 인공호흡기의 의지에 숨만 붙어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잠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때 차가운 시장의 논리대로 경쟁에서 뒤처진 회사는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모두가 외면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오늘날 한국을 반도체 산업 강국이라고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삼성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회사가 하나 있는 나라, 딱 그 정도가 되었을 뿐이겠죠. 왜냐하면 훌륭한 회사 하나와 튼튼한 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산업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생태계라는 건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나무 한 그루만으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나무들과 이름 모를 풀들, 그리고 땅속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이 서로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면서도 때로는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며 하나의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도 똑같습니다. 단 하나의 압도적인 기업만으로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나무의 짙은 그늘에 가려서 다른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럼 이 생태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작동 방식을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의외로 첨단 설비가 가득한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어느 평범한 대학의 조용한 강의실에서부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우리나라의 반도체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단 하나의 회사에만 존재한다면 고등학생들이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 좁디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4년간 배운 전공을 살릴 길이 막막한데 선뜻 자신의 미래 전체를 걸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두 개의 큰 선택지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생들은 훨씬 더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반도체 분야에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투자할 수 있고 대학은 그 꾸준한 수요에 맞춰서 관련 학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 전체에 마르지 않는 인재의 강이 만들어지고 그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서 생태계 전체를 아주 비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강물은 또 다른 곳으로도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화려한 대기업 본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공장과 연구소들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백, 수천 가지의 정밀한 장비나 특수한 소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작은 협력업체 사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나의 소중한 기술과 제품을 사주는 고객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면 어떨까요? 그 하나의 회사가 무리하게 단가를 낮춰달라고 하면 다음 계약이 끊길까 두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로는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죠? 회사의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의 기술을 알아주는 고객이 둘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의 요구가 너무 무리하다면 다른 쪽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이런 최소한의 안정감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당장의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생태계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훨씬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롭고 역설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두 라이벌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제품을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때로는 한정된 시장을 나눠먹는 게 아니라 아예 없던 시장 자체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만약 세상에 단 하나의 회사만이 아주 낯선 개념의 신제품을 내놓는다면 소비자들은 이게 대체 뭐지?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선뜻 구매를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두 거대 기업이 동시에 출시하고 경쟁적으로 홍보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운 표준, 다시 말해 대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없던 시장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장이 생기면 다른 작은 기업들도 이제 저런 종류의 제품에 필요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되겠구나 하면서 생태계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경쟁이 오히려 전체 파이를 키우는 참 아름다운 역설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 이야기를 아주 작고 구체적인 한 개인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대학교에서 반도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 막 졸업을 앞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꿈에 그리던 두 회사로부터 온 합격 통지서가 나란히 들려 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회사가 하나뿐인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에게 선택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과 조건을 그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수년간 공부해온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협상의 여지란 거의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청년처럼 두 개의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는 두 회사의 조직 문화, 연봉, 복지,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해주는 곳, 자신의 성향과 더 잘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이 정도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즉 협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두 라이벌의 존재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주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혜택입니다. 그들의 건강한 경쟁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생태계 안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기회와 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공존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고 있고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기술거인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을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생태계를 가진 대만을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간절하게 찾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반도체 회사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최고 품질의 반도체를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깊고 넓은 뿌리를 가진 산업 생태계 그 자체를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라이벌이자 어쩌면 형제 같은 이 두 기업의 이야기는 결국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를 기록하는 단순한 승패의 연대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해서 다른 모두를 물리치는 그런 단순한 드라마도 아니었고요.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강함이란 다른 모든 경쟁자를 쓰러뜨리고 홀로 외롭게 정상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곁에 있는 라이벌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둘이 나란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차원의 힘은 아닐까요? 이들의 관계를 보며 또 우리 사회의 수많은 경쟁을 보며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